아시아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면적과 인구가 많은 대륙 아프리카. 전 세계 영토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 인구의 15%인 14억 명이 아프리카에 살고 있죠. 아프리카 대륙은 다른 곳들에 비해 경제 발전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아프리카에서 GDP가 가장 높은 나라가 나이지리아인데요. 나이지리아 1인당 소득은 250만원, 한국이 12배 정도 높습니다. 연간 온도 38도를 넘는 날이 상당히 많고 겨울에도 15도 이하로 떨어지는 일이 드물다 보니 이번 사태로 아프리카가 안전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죠. MIT 계산과학 연구진들의 발표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따뜻한 지역에서 이번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맞습니다. 연구진은 온도가 3도에서 17도 사이에 비교적 추운 지역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반면 현재 계절이 여름이거나 연간 평균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는 전세계 확진자의 6%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카심 부카리 MIT 교수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기온이 높아지면 바이러스 세력이 약해지지만 감염이 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라고 말이죠. 남아공, 나이지리아, 알제리 등 아프리카 핵심 국가들의 현재 상황을 보시면 2월까지는 전혀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유럽연합의 재난위험관리 지식센터가 위험관리 지수로 분석한 결과 세계에서 전염병에 가장 취약한 국가는 소말리아, 2위가 중앙아프리카, 3위가 남수단 등 상위권 대부분 국가들이 아프리카에 있다 경고했습니다. 영국의 BBC의 보도에 따르면 WHO는 아프리카가 중국, 유럽, 미국에 이어 네 번째 집단 발병 지역이 될 수 있다 경고하였고 유엔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로 30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세상과 작별하고 3천만 명을 빈곤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위기에 처한 아프리카를 상대로 충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프랑스의 TV 채널 LCI가 진행한 토론에서 파리 코챙 병원의 장폴 미라 실장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치료도 하지 않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백신 실험을 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말하자 옆에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프랑스 국립보건의학 연구소의 카밀 로트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 사실 아프리카에서 이와 비슷한 연구를 고려하고 있지 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화 내용은 그대로 방송에 나갔고 전 세계인들의 공분을 샀죠. 여기에 일본과 중국은 아프리카를 더욱더 가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원조를 해주는 것이라며 댐, 수도시설, 도로 등의 인프라를 건설해 아프리카 경제 발전을 돕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높은 이자를 받아챙기고 만약 이들이 제때 갚지 않으면 토지나 항구 등의 사용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적인 구호단체 옥스팜에 따르면 현재 중국과 일본이 아프리카에서 매매 중인 토지 규모는 영국 국토의 8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처음에 아프리카의 식량난을 해결해준다며 접근해 토지를 대규모 사들인 뒤에 약속과는 다르게 바이오 연료용 작물 생산을 주로 생산하고 오직 일부에서만 식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70%는 아프리카가 아닌 다른 국가로 수출하고 있죠. 이에 결국 모잠비크의 에스테반 농민 조직 대표는 단 한 명도 일본이 아프리카 내 사업을 찬성하는 사람이 없다. 당장 중지해라. 라며 일본의 사업을 명목으로 아프리카인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일본이 아프리카 농민들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통보하는 방식인데다가 토론회에는 아프리카 농민들이 참여할 수조차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상처받고 있는 아프리카에 놀랍게도 바로 한국이 기적을 만들어주고 있죠. 대한민국 농촌진흥청이 아프리카를 위해 개발한 쌀 품종은 총 55개, 아프리카의 특성인 가뭄, 염분, 병해충 등에 강하고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빠르게 심고 빠르게 수확이 가능한 데다가 맛과 소화력도 훌륭해 아프리카에서는 쌀 한류라고 부를 정도로 한국 쌀 품종의 인기가 하늘 높이 치솟고 있습니다. 세네갈에서 쌀을 판매하고 있는 은다인 신뚜레는 한국이 개발해준 이스리 쌀은 기존에 사용하던 쌀보다 요리할 때 물과 기름이 적게 들고 맛도 좋다. 그래서 더 비싸게 팔린다 라고 전했습니다. 세네갈 농업연구청은 한국의 이스리 품종의 재배 면적을 2018년 500헥타르에서 올해 6,000헥타르로 늘렸고 내년에는 2만 헥타르까지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한국산 진단키트와 방역물품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달라 라며 5월에 개최되는 세계보건총회에서 아시아 대표로 한국이 기조 발언을 해달라 부탁한 뒤 한국은 모잠비크, 가봉,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 남아공 등의 한국산 진단키트와 마스크의 지원을 결정했고
놀랍게도 상당수 국가들에 이미 한국산 방역 물품들이 도착해 드디어 아프리카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요. 라마포사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정한 친구다. 이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최근 한국의 위기 상황 대처 능력에 대해서 미국 육군 참모총장이 전화를 걸어온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위기 대응 능력을 보고 그 노하우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해온 것이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대처 능력이 가장 뛰어난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입니다. 미국 육군 참모총장이 우리 육군의 바이러스 대응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전 세계에 파견된 미군과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매콤빌 미국 육군 참모총장은 한국의 육군 참모총장과 통화에서 한국 육군의 대응 조치는 주한미군을 통해 인지하고 있고 이런 교훈은 전 세계 미군과 공유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기준이 모든 미군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콤빌 총장은 이 전투의 진정한 영웅들은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사, 간호사, 그리고 과학자들이라며 연방재난관리청의 민간 지도부와 협조해 군사 지원 요청을 긴밀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한국의 총장은 육군 감염 차단에 주요했던 조치는 신속한 역학조사와 유전자 증폭 기술 검사로 확진자 조기 분리와 개인 위생관리 생활화 등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우리 육군은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국내 감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검역 방역 치료 현장에 선제적으로 인력을 투입해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도 한국의 대처 능력에 깜짝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양국 총장은 바이러스라는 비군사적 안보 위협에서 육군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에 상호 동의하면서 현안에 공조하기로 했다고 육군은 전했습니다. 이날 통화는 매콤빌 총장이 육군 대응 조치에 관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의 총장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마이클 빌스 미팔 군사령관과도 통화했다고 육군은 밝혔습니다. 육군은 그동안 병역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보다 높은 수준의 고강도 예방대책을 추진해왔다며 군사작전을 수행한다는 각오로 육군본부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부대관리 지침을 하달하고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부대 지원으로 병역 내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왔다고 대책을 소개했습니다. 미 육군은 한국의 대응책을 전해 듣고는 매우 만족해하면서 지속적인 협력을 하기로 다짐하고 이번 사태에도 이러한 지침에 기반한 연합훈련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언 매카시 미 육군 장관과 제임스 매콤빌 육군 참모총장은 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훈련은 계속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카시 장관과 매콤빌 참모총장은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과 이탈리아 등지에 주둔한 미군의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한 준비태세 약화 가능성에 대해 트레이닝과 훈련을 축소했지만 모든 지휘관들은 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육군과 질병통제센터의 지침에 기반한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들과의 다자간 훈련의 취소 혹은 연기는 이번 사태로 인해 불가피했다면서도 단기적 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육군은 동시에 중장기적 파트너십 강화와 역량 구축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군이 취한 조치들에 대한 영향을 교환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런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한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뉴질랜드가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육군은 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전통적인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고급 훈련, 안보 지원, 군비 협력을 통해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고 군 현대화에 협력함으로써 강력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처 능력을 궁금해했던 육군 참모총장도 한국의 대응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육군 참모총장은 그러면서 주한미군의 기준이 모든 미군의 기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육군 참모총장은 제임스 매콤빌 미국 육군 참모총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고 육군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육군 총장은 우리 육군은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국내 감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검역 방역 치료 현장에 선제적으로 인력을 투입해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총장은 지난달 한미연합으로 대구 지역 방역을 지원해준 것에 대해서도 미 육군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매콤빌 총장은 한국 육군의 대응 조치는 주한미군을 통해 인지하고 있고 이러한 교훈은 전 세계 미군과 공유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기준이 모든 미군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닙니다.
프랑스에서도 한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이 바이러스를 극복한 최초 국가라며 칭찬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한국에 대해 바이러스를 극복한 국가라는 평가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유력 언론은 물론 프랑스 정치권에서도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현지 통신은 한국은 지난 2월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피해가 심각한 나라였으나 이를 모두 견뎌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강제적인 국경 통제나 이동 제한 조치 없이 3월 이후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 이 같은 성과를 얻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K-팝 콘서트, 각종 운동 경기 등에도 적용됐으며 이에 따라 수많은 행사는 연기되거나 취소됐다며 광범위한 확진자 추적, 검사 치료를 가능케 한 한국 정부의 시스템은 확산을 막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프랑스 상원의 제1당인 공화당은 한국의 대처를 모범 사례로 평가하고 프랑스도 한국에서 교훈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프랑스 상원 공화당 그룹은 최근 작성한 감염병 관리의 모범 사례 한국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올해 2월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심각한 나라였지만 현재 국경 통제나 국민의 이동 제한 없이도 감염병을 통제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위기가 시작한 이래 여러 연구가 한국을 모범 사례로 꼽고 있다면서 이번 보고서는 한국의 주요 전략을 소개해 교훈을 끌어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프랑스 상원 의원들이 주목한 것은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었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대처에 나서기도 전에 시민들이 바이러스의 심각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가격리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등의 공동체 의식이 자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이런 종류의 위기에 당면하면 공동체 정신을 발현한다면서 정부의 대책과 방역망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었던 것도 시민들의 이런 공동체 정신에 기인한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진행한 프랑스 의원은 위기에서 많은 연구가 한국을 모범 사례로 꼽는다면서 이런 배경에서 브리노 르타이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자신에게 한국의 전략을 담은 보고서 작성을 맡겨 광범위한 인터뷰 끝에 보고서를 완성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육군 참모총장도 한국에 직접 전화를 걸어와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물었으며 프랑스에서도 한국의 대처 능력을 배워야 한다. 한국의 뛰어난 모범 시민의식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의견이 프랑스에서마저도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향한 칭찬은 세계 곳곳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국제통화기금 국장은 기사를 통해 한국은 바이러스 방어뿐만이 아니라 1분기 경제 성장률도 세계 최고라고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언론은 한국 경제가 금융위기 이후 최고의 위기를 맞았다며 우려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 오히려 성공적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인 미국의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4.8%를 기록했습니다. 2014년 1분기 이후 6년 만에 역성장을 한 데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지난 2008년 4분기 이후 최악인 것입니다. 외신들은 금융위기 이후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역대 가장 긴 확장 국면을 이어왔던 미국 경제가 결국 침체에 빠졌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세계 경제를 양분하고 있는 중국 경제도 직격탄을 맞으며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6.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분기별 경제 성장률을 발표한 1992년 이후 28년 만에 첫 마이너스 성장인 것입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홍콩도 사상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콩 통계청은 4일 1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8.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974년 분기별 GDP 발표가 시작된 이래 최악이라는 겁니다. 유럽도 같은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의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1분기 성장률도 마이너스 1.9%를 기록했습니다. 독일의 싱크탱크인 이포 경제연구소는 최근 독일의 올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9%에 그친 데 이어 2분기엔 마이너스 12.2%까지 악화할 것이라며 올해 독일 경제가 마이너스 6.6%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U의 3대 경제국인 스페인의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5.2%로 집계됐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이처럼 급격한 성장률 둔화를 겪고 있는데 한국이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것은 한국은 이번 사태로 인한 전면 경제 봉쇄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위기에 직면한 대부분 선진국들은 셧다운에 들어갔지만 한국은 셧다운에 돌입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봉쇄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위기를 거의 극복하고 있는데 이어 경제도 전면적인 셧다운 없이 위기를 넘기고 있다는 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이에 따라 외신들은 위기 출구 전략을 구사하려면 한국을 보라는 보도를 앞다투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 채널인 CNBC는 이번 사태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세계 경제가 충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국의 출구 전략을 주시해야 한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경제 활동을 억압하지 않고도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을 억제했고 그 결과 예상보다 양호한 경제 성장률도 지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한국 미션 단장 겸 아시아 태평양 지역 부국장은 인터뷰에서 대규모 진단 검사,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속한 접촉자 추적, 조기 격리와 치료 등에 기반을 둔 한국의 전략은 다른 국가와 달리 생산 중단이나 이동 제한을 최소화했다. 이로써 위기 발생과 이에 따른 경제적 악영향을 모두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아울러 한국은 악영향을 받는 부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통화, 금융 조치 등의 경제 정책을 펼치는 데에도 적극적이었다. 이 모든 것들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요와 생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에서 통제의 모범이 되고 있는 한국, 위기를 잘 통제하자 경제 성적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더욱더 세계의 모범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